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뱃살과 이와 더불어서 같이 올 수 있는 당뇨병의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만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부류의 비만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요즘 당뇨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옛날 7, 80년대 뭐 한 100만, 150만 했던 당뇨병 환자가 지금 한 400만, 450만, 2030년이 되면 700만까지 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저에는 분명히 비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당뇨병을 많이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또 당뇨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비만이 되는 원인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학회에서 가설이 있어요. 절약 유전자형 가설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가설은 절약하는 유전자를 우리 인간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갖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0만 년 전에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상이 나타났을 때를 구석기라 하는데, 그 300만 년에서 거의 최근 뭐 20세기 초까지도, 우리나라 같으면 60년대 70년대까지도 언제나 굶주렸거든요,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 배고픔을 이겨나가고 거기서 생존해 오기 위해서는 이런 절약 유전자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왔고, 진화가 잘 안 된 인류 종족들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종족들은 멸종이 됐고, 이런 유전자 체질을 잘 갖고 있는 사람만 적자 생존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예로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안은 60년대 50년대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되면서부터 인구의 70% 이상이 당뇨 비만을 갖게 된 거고, 멕시코에 있는 피마 인디안은 아직도 빼빼하거든요. 미국 으로 건너간 아프리카 아메리칸들,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아직도 빼빼한 사람 많지만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조상을 가진 이런 흑인들 엄청나게 뚱뚱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찐 비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전신 비만형 타입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뭐 서구 유럽은 대부분의 이런 절약 유전자형 가설에 의한 그런 비만 환자들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절약 표현형 가설이라 해가지고, 이런 절약 체질을 유전자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의 시기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런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을 시켜서 그런 절약 체질로 만든다는 가설이에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90년대 몇몇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비만 체질로 바뀌는 게 특히 성장 발달 시기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영양 결핍이 오면 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영국에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이 40, 50대 돼가지고 훨씬 더 비만이 되고 당뇨 고혈압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거의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럼 어느 시기에 이런 비만 체질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첫 번째가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돼야 되는데, 세포 하나가 3.4kg의 애가 되거든요. 이때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잘 못 먹고 입덧도 심하고 다른 병도 앓고 해서 애가 뱃속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요, 이 애는 절약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절약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살이 더 많이 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나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살이 될 때까지, 요때가 3.4kg가 10kg가 되거든요. 이때도 좋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좋은 영양분의 공급이라는 거는 엄마의 모유예요. 근데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는데, 우유가 6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많이 보급이 됐죠. 그전에는 잘 없었거든요. 엄마 젖도 모자라고 애들 많이 낳고 막 연년생으로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시기를 겪었었던 사람들, 쌀죽 먹고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빼빼하지만 사실은 절약 체질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 1년에 10cm씩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폭풍 성장의 시기거든요. 이럴 때도 역시 잘 못 먹으면요, 절약 체질로 바뀌어요. 실제로 이때 잘 못 먹고 편식하고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저희 때는 잘 먹지도 못해서 간식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초중고 시절에 그렇게 비만한 애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이럴 때 아주 이제 빼빼했던 친구들, 잘 못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비만 유전자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의 비만 유전자
유전자를 작동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요요 증후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에 갑자기 단식원 들어가고 밥을 많이 안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은 그런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큰 병을 알아가지고 체중이 한 10kg씩 막 확 빠졌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역시 우리 몸은 다시 생존을 위해서 이런 비만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장 발달의 시기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면요, 근골격계가 잘 발달이 안 돼서 어린 시절이나 돌배기 때 이럴 때 잘 못 먹었던 친구들은 팔다리가 가늘어요. 사실은 근골격계의 성장이라는 거는 주로 성장 발달기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팍팍팍팍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발달을 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성인이 돼서는 키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근육도 막 그렇게 금방금방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삐쩍 마른 사람은 나중에 뱃살 찌는데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이 시기에 근골격계 발달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도 제대로 잘 발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쭉 조사했을 때 서양인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서양인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2000cc의 소나타급 엔진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800cc 티코어 수준의 엔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체중이 이제 막 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따라가면 당뇨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질 때까지 당뇨가 잘 안 오다가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빼빼하던 사람이 800cc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인슐린 분비 능력이. 근데 배만 조금 나고 살만 조금 찌면 바로 당뇨가 와요. 그래서 한국인의 당뇨병은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가 좀 나온 사람이 오는 당뇨가 참 많아요. 그걸 정상 체중이지만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그런 형의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당뇨병이라는 거는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돼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육량이 적고 뱃살이 나오고 하면서 오는 당뇨병이 많다. 이 뱃살이 나온다 하는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찌면은 전신 근육도 좀 커지고 피하 지방도 커서 전체적으로 커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 젊을 때 삐쩍 말랐는데 30대 40대 들어오면서 살이 찌면요, 팔다리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배가 볼록 나와요. 우리가 뭐 거미형 인간이다, 뭐 올챙이 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뱃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인병은 근육과 지방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 체중도 체중이지만 체중은 그 기준에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배둘레가 들어가요. 배둘레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복부 비만이다 하거든요. 더 요즘에는 막 세분하게 하면요, 배둘레랑 엉덩이 둘레, 요 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왜냐하면 배둘레는 복부 비만, 지방을 의미하고 엉덩이 둘레는 근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과 근육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뚱뚱하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비만 치료를 해야 되지만, 내가 특히 저체중으로 태어났다든가, 나 어릴 때 너무 호리호리하고 뭐 해가지고 잔병치레도 많이 했다든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젊을 때 그냥 젓가락 소리 들어요. 어이구 저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나, 뭐 애나 제대로 낳을까 걱정하는데, 이런 분들이 임신 때 좀 체중 늘고 분만 후에 또 애 키우고 하면서 배 나오고 해가지고 뱃살 많이 찌는 분도 있어요. 젊을 때 빼빼했던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와가지고 배가 볼록 나온 진짜 올챙이 배처럼 돼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복부 비만을 갖고 그와 더불어서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시절을 겪었고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하면은 자,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론은 근육량이에요.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과 또 식생활,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좋은 단백질 섭취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근육량을 늘리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거 나이 들어서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육을 늘리려도 젊어서 하셔야 돼요.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여성 같은 경우도 남성 호르몬이 있지만 더 떨어져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지나면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살이 좀 찌더라도 허벅지나 둔부나 이런 데 지방을 축적시키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그런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급격히 복부 비만, 내장 지방으로 또 옮겨가요. 그래서 하시래도 젊어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하면은 힘들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근육 키우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진짜 골병 들고 생각만큼 커지진 잘 않거든요. 왜?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집안이 좀 비만한 집안이라든가 뭔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이 가족 요원들이 갖고 있다 하면은요, 비만 체질에 대한 소인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력 강화 운동을 젊어서부터 20대, 30대, 40대 자꾸 강화를 해서 근육이 좋으면은요, 성인병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체중계는 필요 없다 해요. 뭐 우리 강호동 씨 같은 분이나 이만기 씨 같은 분은요, 사실은 뚱뚱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저런 근육이 좋은 사람은 웬만하면 성인병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좋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뺄 필요가 없어요. 근육이거든요. 뱃살은 좀 들어가면 좋지만 그래도 또 저런 분들 운동하면 뱃살도 금방 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좋거든요. 근데 이 근육은 하여튼 젊을 때일수록 키워놔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다. 자, 결론 얘기합니다. 근육과 지방과의 싸움이다. 특히나 내가 빼빼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서 더 살이 찔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이지만 식생활도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이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중년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요즘에 중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배 좀 잘못 나오면요 20대 30대도 어김없이 당뇨 고혈압이 옵니다. 해서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키우고 균형된 식생활을 하셔가지고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